5년간이니까 365일, 비트코인은 365일 거래가 되니까 곱하기 5 하면 얼마인가요? 3, 한 2000일 되나? 거기서 딱 5일만 뺐어. 근데 수익률이 348%에서 83%로 줄었어요. 알고라님 미국 장투무쇠된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3월 26일 낮 12시 20분 경입니다. 자, 역시 강하다. 비트 걱정은 재벌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네. 주말 거치고서요, 오히려 쭉쭉쭉 올라왔습니다. 자, 1억 탈환 가자. 한때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1억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공성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이 가격으로 보시면요. 달러 기준 가격으로 보자면 원래 1억 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우주망어, 김프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10% 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지더니 5%, 6%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5%, 6%도 사실 만만치 않은 김프긴 한데 이 조금 있다 시장이 또 과열되면 올라간 걸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출국하실 분들은 출국하시는 게 낫나 어쩐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야금야금이라도 테더를 모으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화재성 관련돼서 1차, 2차, 3차 불장을 비교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 화재성이 어떻게 보면 지표로 표현된 게 네, 김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그 2차 불장 때 김프만 표시되어 있는데 20%에 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10% 넘었다고 김프 심하다 했는데 2차 때 생각하면 20%, 1차 때는 무려 40%로 웃돌았습니다. 21년 불장에 비하면 이제 과열이 아닌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을 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바로 ETF 자금 흐름인데요. GBTC 유출 네, 그 지난 금요일에 됐고요. 네, 오늘도 또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요일 기준으로 보자면 네, 1.69억 달러 순유출돼서 4일 연속 감소 추세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GBTC 유통 주식수 자체가 한 달간 20% 넘게 줄었습니다. GBTC에서 계속 돈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순유출은 나오고 있지만 감소하고 있다. 정신승리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GBTC에서 돈이 많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5일 연속 순유출됐습니다. 지난주 내내 5일 연속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네. 5일 내내 돈이 빠졌다. 지난주 내내 돈이 빠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도 역시나 정신승리 해보자면 5일 연속 순유출이지만 유출액은 감소 중이다.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비트코인 보유량 역시 감소했죠. 돈이 빠졌으니까 감소했을 텐데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3,577 BTC가 증가했습니다. 힘내요 블랙락.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지난주에서 8.87억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5일 연속으로 해서 순유출된 결과 8.87억 달러가 ETF에서 순유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포함한 전체 디지털 자산 상품에서 보자면 9.42억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지금 ETF 출시된 이후에 계속 순유입됐거든요. 자금이. 그런데 7주 연속 순유입을 마감하고 8주 차에 결국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가 관건이잖아요. 이번 주 25일 어떻게 됐을까? 두구두구두구 3억 5천만 달러 유출됐습니다. 제가 아까 정신승리한다고요. 5일 내내 순유출 됐는데 순유출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월요일에는 항상 순유출이 좀 많아요. 네, 주말에 약간 모았다가 파는 건가 싶을 정도로 3억 5천만 달러가 GBTC에서 순유출됐습니다. 그러나 자, GBTC에서 순유출이 일어나도 다른 ETF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네, 결국은 ETF 전체로 보자면 순유입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언제나 항상 힘을 내요 블랙락 했습니다만은 오늘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3,5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엑스에서 자료를 모아 보니까 요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갖고 와 봤고요. 아직 블룸버그 데이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힘을 내요 블랙락 했었는데 오늘은 피델리티가 힘을 냈습니다. 피델리티가 무려 2억 6,2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3월 13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25일 자금 흐름 보니까 보이시죠? 지난주 빨간색이 5개가 있습니다. 계속 돈이 빠졌다라는 건데 드디어 어제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이 막대가 상당히 짧긴 하지만 어쨌든 네, 플러스로 전환돼서요. 이게 금액을 봤더니 대충 1,6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피델리티가 네, 힘을 많이 내줬죠. 게다가 이제 피델리티가 힘을 낼 때 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더 큰 건 뭐냐면 피델리티는 장외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OTC 매매를 통해서 네, 비트코인을 사거든요. 근데 피델리티는 거래소에서 산다라고 해요. 블랙락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가격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좀 간접적인데 피델리티는 좀 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는 피델리티가 힘을 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ETF 자금이 순유입 둔화 추세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크립토펀드 주경 대표 얘기한 게 뭐냐면 순유입 둔화되는 거 맞다. 언제나 새로 뭔가 상품이 나오면 처음에 막 관심을 끌다가 점점 관심은 사그라들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이 정도면 많이 좀 싸진 것 같네 라면서 가격 떨어지면 들어온다는 거죠. 새로운 자금이. 가격 떨어지면 들어오니까 피델리티 자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다시 들어온 거죠. 마음이 네, 편안합니다. 실제로 시장을 봤더니요. 비트코인 지금의 가격을 보자면 사실 ETF 자금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펀더멘털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에 민감하다라는 게 코인베이스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ETF가 거래될 때 변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봤더니요. 미국 증시 개장한 이후 시간에 집중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ETF가 거래될 때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GBTC 야 그만 좀 팔아라 싶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아캄에 따르면 네 96일 내에 완전 소진 가능성이 있어서 한 3달만 참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네 25일 어제는 힘을 좀 못 냈지만 어쨌든 선전 중입니다. 네, 2주 내에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을 보자면요 24만 개 정도 돼요. OKX나 크라켄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델리티나 블랙락 같은 경우에 이 ETF가 얼마나 참 대단한 ETF인가 싶은 게요. IBIT, 블랙락 ETF, 그리고 FBTC, 피델리티 ETF 이게 모두 다 50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된 ETF입니다. 가장 최장 기록은 이게 JP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라고 해서요. JEPI인데 이게 160일 연속 자금이 유입됐대요. 그래서 지금 50일 지났는데 이게 이어져서 우리 비트코인 ETF가 깨주길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제가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블랙락이 진짜 전사적으로 밀고 있어요. 네. 미래 먹거리입니다. 블랙락 임원이 나와서 10년은 비트코인과 기존 금융 시스템이 융합된 모습을 기대한다. 비트코인은 좋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매체에 나와서 비트코인의 투자 유용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네 회사가 밀고 있는 상품이다 라는 거죠. 특히나 언제나 그 금융회사들 보면 특판 상품이라고 있거든요. 은행 같은 데 가보면 그게 뭐냐면 그 해당 은행에서 지금 현재 가장 밀고 있는 상품이 뭐냐가 바로 특판 상품이 될 텐데 블랙락의 특판 상품은 사실 지금까지는 ESG였습니다. 사실 ESG라는 개념을 처음 들고 온 것도 블랙락 레리 핑크였고요. ESG 펀드를 만든 것도 레리 핑크였고 주주 서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ESG에 신경 쓰지 않는 회사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ESG 열풍을 불고 왔던 것도 블랙락인데 이게 ESG가 최근 망필입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Why ESG investing might never recover. 왜 ESG 투자가 다시 복귀하기 어려울까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 신영증권의 전략 담당 이사인 박소연 이사의 텔레그램에서 갖고 왔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뉴스가 나오게 된 건 공화당의 주지사라고 있는 텍사스 여기 교직원 연금 펀드에서 블랙락을 제꼈어요. 블랙락에서 자금을 뺏어왔습니다. 왜? 블랙락 너는 ESG 하는데 우리 ESG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게다가 공화당이죠. 때문에 ESG 이슈와는 공화당은 살짝 거리가 있죠. ESG 투자보다는 수익률을 높이 올려주는 걸 우리는 더 좋아해 라고 하면서 블랙락에서 자금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블랙락 입장에서는 다른 제2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ESG 바람이 막 불었지만 지금 현재 ESG가 시들해진 마당에 시장에서는 약간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ESG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맞아. 코로나 이후 나타난 ESG 열풍은 사실상 글로벌 X 등 테마형 투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글로벌 X는 미래 에셋이 인수한 테마형 ETF 전문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ESG라고 하는 게 뭔가 근본적인 뭐 투자 기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흘러가는 테마에 불과했던 거야.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돈들 지금 ESG에서 다 빠지고 있죠. 다음 테마가 등장하면 빨리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 ESG 브랜드가 매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왜? 이 ESG에 들어왔던 돈은 다음 테마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다시 ESG로는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선두에 섰던 블랙락도 이를 철회라면서 블랙락이 ESG에서 발을 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테마가 뭐예요? 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블랙락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여러 운용사에까지 퍼지게 되겠죠. 만약에 블랙락이 장외에서 물량을 안 받아주면 고래가 거래소로 비트를 입금하고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블랙락 ETF로 계속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ETF로 고객 관심이 늘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인데요. 골드만삭스가 분석해 봤더니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 관심이 다시 늘었다라고 합니다. 계기는 바로 ETF 출시 이후가 되겠고요. 게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아시아 금융 허브라고 할 수 있는 홍콩에서 상반기쯤에는 ETF가 나올 것 같다라는 업계의 전망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 제2의 금융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런던에서는 뭐 ETF는 아니지만 ETN으로 비트코인의 상품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ETN과 ETF의 차이라고 하면요. F는 펀드예요. 펀드가 직접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ETN은 노트입니다. 채권이라서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발행사의 신용으로 그냥 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이 채권을, 노트를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TN이 상장됐다라고 해서 ETN이 직접 비트를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에 비트코인 투자 문화를 퍼지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소 매도 압력을 줄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잔액이요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액은 매도 대기 물량이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매도 압력이 9년 만에 최저로 줄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도 우호적인데요. 이 매크로라고 보면 가장 직관적인 게 바로 각 중앙은행이 채택하는 금리죠. 이 금리 인하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제 연준 FOMC에서 시장에서 이러다가는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불안감이 있었는데 우리 세 차례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산시장 전체에 온기가 돌았었죠. 게다가 스위스 중앙은행이 선진국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21일에요. 유럽 중앙은행도 6월에 우리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니까 호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 분명한 건 이 반감기를 4월 다음 달 앞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당연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한 게요. 반감기 전에 하락 구간에 진입한 거였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다만 지금 변동성이 그러면 특이한 거냐? 아닙니다. 반감기 전 정상적인 수준인 거고요. 되레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에 나타났던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오히려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전 반감기에 비해 더 빠른 랠리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쉐어즈 분석에 따르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바닥은 찍은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시장엔 우세합니다. DWF 랩스 가장 시장에서 핫한 MM 업체죠. 암호화폐 새 바닥 찍고 반등을 전망했습니다. 조정 끝나면 7.3만 달러가 지난 고점이었죠. 여기 리테스트를 한다는 건데 그럼 전고점 가자를 외쳐도 될까? 다음은 상단 목표치는 10X 리서치가 봤더니 야 여기 7만 3천 넘으면 8만 3천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은행의 비둘기적 스탠스가 비트코인 상승 압력을 더할 거다라는 건데요. 다만 갤럭시 디지털 CEO 이 노보그라츠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제 강세론자인데 7.3만 달러 회복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쨌든 뭐 길게 보면은요. 갈 것 같습니다. 왜? 21년도에 기록한 6만 7천 달러 그리고 지금의 6만 7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21년 6만 7천 달러였던 때와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비트코인이.
왜 21년 당시는 어땠냐? FTX는 시장을 숏 포지션으로 채웠고 시장에는 종이 비트코인 넘쳐났다. 금리는 상승할 예정이었다. 우리는 반감기를 몇 년 앞두고 있었다. 21년 상황이라는 거죠. ETF는 꿈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완전히 반대죠. 네, FTX는 아예 망하고 숏 포지션이 뭔가요? 네, 롱이 많죠. 종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금리는 하락할 예정이고요. 반감기는 코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라는 거고요.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다시 한번 150만 달러 돌파한다. 우리 돈으로 치면 2억 원 넘는다라고 다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길게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투무새. 장투무새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투무새가 된 이유는 뭐냐라고 보면요. 이거는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라는 운용사의 블로그입니다. 2022년 11월 블로그 글인데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면서 10가지가 쫙 나왔어요. 그 가운데 이게 약간 코인 시장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먼저 해본 실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경로 유지하는 것은 입증된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뭐 다양한 구간을 끊고 다양한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항상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MSCI 월드 토탈 리턴,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를 대상으로 해서 2002년 10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20년 동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20년이니까 굉장히 장기간이죠. 게다가 20년이면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연간 봤더니요. 연간 8.65% 수익률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거래일 중에 단 가장 성과가 좋았던 5개 거래를 뺐어요. 20년의 거래일이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거래일만 따지면 한 250일 되나요? 곱하기 20년 하면은 얼마야? 한 5,000일 되나? 그 가운데 딱 5일만 뺐습니다. 성과가 제일 좋았던. 그러니까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5일을 딱 뺐어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얼마가 됐냐? 6.68%가 됐습니다. 자, MSCI 월드 인덱스고요. 이게 파란 선이. 성과가 가장 좋았던 5일을 딱 뺐더니 어떻게 됐나요? 수익률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5일을 놓치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온전한 수익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타이밍 말고 타임에 투자했어야지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인에서 통하는데 이게 비트와이즈가 2002년에 냈던 보고서인데 Rule of 10 Best Days라는 이 보고서를 펀드 스트레시 인용해서 쓰면서 유명해졌대요.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지난 5년 수익률 상위 5위를 제거해 봤습니다. 비트코인 총 수익률은 348%에서 83%로 떨어졌어요. 자, 5년간이니까 365일, 비트코인은 365일 거래가 되니까 곱하기 5하면 얼마인가요? 한 2000일 되나? 거기서 딱 5일만 뺐어. 근데 수익률이 348%에서 83%로 줄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딱 열흘을 뺐어요. 그랬더니 10%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최고 10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래프, 다 합친 그래프인데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 흐름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5일을 뺐어. 이 물론 수익률이 더 좋았을 때, 고점이었을 때, 가격 고점이었을 때를 비교하면은 1500%, 500%더 벌어지지만 뭔가 고점도 지나고 하락기도 지나서도 봤을 때 348%에서 83%로 줄었고요. 11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되레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뭐예요? 타이밍 말고 타임에 투자하라. 그래서 제가 장투무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는요, 긴 관점에서 장기 투자로 접근하셔야지 이렇게 5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